아닙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국보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단 말입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초반부터, 아이고, 이 멘트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었나 봐요. 당연하죠. 지금 현실을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네. 영화 변호인 언제 보셨나요? 토요일에 선배 결혼식 갔다가요. 네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화관에 혼자 가서 봤어요. 혼자 가서 보셨구나. 영등포 CGV 가서 봤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저도 일요일은 아니고 저도 토요일 날 봤었거든요. 그때 영화관 가니까 거의 빈좌석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갔을 때 예매하는데 애먹었어요. 예매해서 보셨구나. 예, 예매를 했어요. 그날 바로, 네. 당일날 한 몇 시간 전에 바로 예매를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미 예매 꽉 차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열 정도에 거기 가서 봤는데. 이 영화 여운이 정말 오래 남습니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떠셨어요? 후반부 가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예. 수시로 터져요, 정말. 적어도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게 실화라는 게 더 기가 차더라고요. 네. 거기 누군가 제 트위터 같이 팔로우 하신 분이 네네. 한 소감을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 변호인의 어떤 영화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너무나 전형적인 악역이다. 악역이 너무나 전형적이고 악역의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밟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인간들이 실제로 이랬다는 거죠. 예. 맞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이제 부산 지역 최대 용공 조작 사건이죠. 불임 사태, 불임 네. 사건. 네. 당시 세무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게 만든 계기가 된 실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배우 송강호 씨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냥 연기 잘하는 명배우가 아니라 대배우였어요. 송강호 씨의 연기를 보면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난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들도 참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억, 추억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구나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네네. 참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면서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참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정당하게 평가받아 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에 이 변호인을 만든 감독이 양우석 감독인데 양우석 감독이죠. 예. 첫 작품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첫 작품이에요? 네, 첫 작품이었고. 앞으로 소포머 징크스 제대로 겪으시겠습니다.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영화 변호인은 치열하고 뜨겁게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가 녹아있는 작품이다. 지금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관객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또 기자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시라면 성공하셨다고 봐야죠.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감이죠, 이건. 네,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감동을 넘어 공감을 했던 거죠. 네. 제가 나올 때도 어딘가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졌다 그러고 영화관에서요. 제가 나온 곳에서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 옆에서 영화 보셨던 분들은 정말 기립박수를 치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네. 부인과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셨나 봐요.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박수를 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꾸역 가족분들도 이미 영화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지금 영화 보러 간다 이런 말씀 전해주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티켓을 또 찍어서 사진 올려주시고, 호수풍경님께서는 어제 2번째로 보셨군요. 우리 동네에 무대 인사 와서 곽도원 씨 손도 만지고 좋으셨다고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고, 시생님께서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과 그 밑에 이제 송광호 씨 사진 이렇게 함께 올려주셨네요. 네. 네.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송우석 변호사의 모티브가 아무리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우리 권성훈님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처음으로 제가 그나마 대학 들어가고 조금은 철들고 나서 만나게 된 대통령인데, 네네. 제가 고3 때 뽑혔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만난 대통령인데, 근데 제가 재수하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웬 탄핵? 그래서 그때 한번 폭발했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네. 그날 선배와 약속을 취소하고, 네. 선배님 안 되겠습니다. 저 지금 광장 나갑니다. 이러고는 그대로 바로 광장 직행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었죠. 야, 이 망할 놈들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끌어내리니? 이러고. 네. 예. 끌어내려도 우리가 끌어내려야지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카메라 앞에서 그것도. 이 영화 보시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셨을 텐데,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이 개봉 나흘 만에 400만 명을 돌파했단 말이죠. 오늘 중으로 500만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분의 어떤 삶이라는 게 일단 영화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재조명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었어요. 네. 예. 영화를 통해서라도 재조명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국엔 뭐 굿바이 만델라 이런 영화도 있는데. 네네. 그렇죠. 뭐 누군가는 뭐 정말 한심한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든 뭐 동기가 불순하다, 의도가 불순하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논란이 좀 있었죠. 변호인 영화 티켓 환불 논란도 있었고. 맞아요. 티켓 환불 논란.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걸 어떤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네.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만행은 아닌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누군가 했겠죠. 네. 예. 아니, 제 추측입니다만은 어디까지 소설 한번 써보는 겁니다만은 도대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죽은 노무현이 그렇게 무섭냐? 라는 거. 그렇게 두렵냐? 다시 재조명되고 다른 사람들의 추억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져가는 게 그렇게 무섭냐고요. 그만큼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논란이고 아직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네. 검은별님께서 모든 걸 떠나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마지막 장면, 학생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던 장면과 비슷한 감동이 있었죠. 예, 아마 그 엔딩 부분이죠. 엔딩에서 호명하면서 한 명 한 명 일어나는데, 네.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당신도 누군가의 억울한 사람의 변호인이 돼달라. 네. 예. 맞아요. 변호인이 돼달라. 예. 그리고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네네. 법치에 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법치라는 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권력자가 어떤 권력을 쥔 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집행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통치 수단으로 법 이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 네. 바로 그거예요. 예. 철저히 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치라는 거는. 네. 거기서 그걸 엄청나게 어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선체포 후 영장 보호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예.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많은 탈법적, 불법적인 그런 법 집행, 공권력 집행 그런 거에 관해서도 한번 시사해주는 바가 큰 영화더라고요. 네. 불임 사건 자체의 본질이 그거였으니까요. 네. 예. 풀친구님께서는 변호인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정성이 심하게 폄훼당했던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의 진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네요라는 사연 또 올려주셨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때 같이 일했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사무장님이 네네. 어디선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강자의 유독 독한 분이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 예, 강자에게 유독 독한 분이었다. 막 왜 그 판사 들어오면 이렇게 자세 바로 잡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거기서 막 다리 꼬고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니 판사 똑바로 쳐다봐라 이게 뭐하냐 그러니까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했던 얘기가 내는 이게 편한데 와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강자에게 유독 독한 사람이에요. 독한 분이었대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과의 어떤 기존 거대 언론사들 있잖아요. 네네. 조선중앙동아와의 싸움에서도 기싸움에서도 한치도 밀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분의 성정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해요. 네. 솔롱구스님께서 노정면의 뉴스바에서도 들었지만 실제 있었다라는 일이 부끄럽고 더 부끄러운 거는 이런 일들을 보고 가슴 아파해야만 하는 현실이 부끄러운 거죠. 저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무 말 않고 보여드렸는데 아버지도 이미 알고 계시더군요. 불임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사의 치욕이죠. 이거. 현대사의 정말 부끄러운 현대사예요. 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보면서. 되지 않는. 그야말로 네. 애들이 공부하겠다고 대학생들 네. 책 살 돈 얼마 없으니까 네. 책 같이 사서 돌려보면서 네. 그걸 어떻게 용공 조작을 합니까? 박수 쳐줄 일이죠. 말 그대로 영화 안에서 말대로. 그러니까요. 공산주의자처럼 만들어서 범죄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아마 막 우리에겐 저게 있다 저게 있다 이러면서 자기 권력의 정통성을 자기가 비정통적으로 권력을 잡은 자잖아요. 네네. 전두환이. 네. 예. 대통령 칭호를 붙이고 싶지 않으니까 붙이지 않겠습니다. 예. 전두환이 사실 비정통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에요. 네. 불법적으로. 군사 쿠데타로 잡았잖아요. 12.12 쿠데타로. 네네. 그걸 다른 사람들 여기 눈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겠습니까? 아마 그거의 일환일 거라고 봐요. 그 불온서적 얘기도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EH카 얘기죠. 그러니까요. 거기 영국 영사관에 편지 보내가지고 그러니까요. 직접 확인받고 네. 판사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송강호가 이제 극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대에서 추천하고 있는 서적들이다. 그렇죠. 서울대에서 추천하는 서적이면은 이 서울대가 그럼 이적단체입니까? 네. 그러면은 저 검사님하고 판사님 다 이적단체 출신인데 의할 깁니까? 그러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거기서 가장 진짜 웃음이 크게 터졌어요. 거기서. 막 거기 그런 확인 잘 모르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뭐 네. 서울시 중구 어디 맞습니까? 지금 누구는 지금 변호인은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있어요. 여기 안기부 건물이죠, 이거. 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위트도 있고 네네. 마냥 눈물만 나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예로 산다는 것 자체는 언젠가는 그걸 자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뒤집을 기회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노예로 산다는 것 자체는 죄가 없어요. 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네. 노예로 살면서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모세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죠. 네. 모세가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성인의 걸음으로 일주일 빡세게 걸으면 거의 걸 수 있어요. 불과 한 몇십 킬로 안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맸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그랬겠어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노예로 한참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거기 가서 데려가서 바로 나라 세워봤자 또 다른 나라에 다른 강대국의 재물이 됩니다. 40년을 헤맸던 이유는 그거예요. 노예로 살아서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박힌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박힌 세대가 다 죽고 없어지길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로 나라를 세우려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국 상황과도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정말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그냥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알아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되고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 변호사가 했던 말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송 변호사가 고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네. 기업에 변호를 맡아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는 순간에 맞아요. 그 기업 쪽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류수영 씨가 맞아요. 고정 출연하셨죠? 네네. 류수영 씨가 한 얘기를 듣고 송 변호사가 국민이 못 산다고 해서 법의 보호도 민주주의도 누릴 수 없다는 거 저는 동의할 수 없네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 상황까지 관통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요. 대놓고 반말을 해버리잖아요. 네. 경관한테, 고문경관한테. 음. 니는 내국자가 아니고
죄 없고 선량한 국민들과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인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하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라고 이런 얘기 했었죠? 네, 맞아요. 예. 근데 얼굴 하나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믿었던 거죠. 그 고문관은 절대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죠. 예. 뭐 이근환이 반성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 목사 잘해먹고 있더만요. 목사 자리 박탈당했나요? 근데 우리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해서 아직 보지 죄송합니다. 않으신 분들에게 예. 참 그렇군요. 뭐 저같이 어설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서 배우 송강호 씨가 직접 하시는 걸 보시면 아마 감동이 다를 겁니다. 일단은 약간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끔 해드리기 위한 차원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지우디님께서 송강호 뺨 때리는 연기 하시는데요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저 어디 가서 뺨 맞아요. 제가 뺨 맞습니다. 아니 근데 와우님께서도 이러셨어요. 성우님 대단함. 연기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연기자 맞지 않나요? 아니, 성우는 연기자입니다. 네, 맞죠. 연기자, 연기한 사람이에요. 성우하셨던 분들이 연기자로서도 훌륭한 이유가 있는 듯. 예전에 그 성우하셨던 분들은 지금 막 배우로 활동을 지금 왕성히 배우로 특히나 활동하고 지금 계시잖아요. 유명하신 분이 장광 선생님이 유명하시죠. 네. 지금 도가니 덕분에 완전 난리 났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그 연기 잘한다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왕싸가지님께서 영화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생각이 많이 나서 울었지만은 법정에서 곽도원 영화배우의 연기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그래서 허공으로 주먹을 날리고 있으셨다고 왕싸가지님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분 나올 때마다 정말 주먹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 망할래. 우리 욕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방송은. 네. 네, 진짜 입에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올 걸 억지로 참고 봤어요. 근데 이 곽도원 씨 말고도 이제 검사 역으로 나오는 조민기 씨도 악역이잖아요. 예. 근데 느낌이 좀 달랐어요. 다른 느낌이었죠. 네, 조민기 씨는 악역 전문 배우라고 할 만큼 악역을 많이 해서인지 저는 그의 연기를 보면서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이 곽도원 씨는 이게 뭔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진짜 고문 경관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 무대 인사 와서 네. 그 이렇게 농담도 하셨대잖아요. 어떻게요? 임시완 씨 팬클럽이 제일 무섭다. 임시완 씨, 연기 잘하죠. 정말 젊은 배우가 정말 다시 연기 봤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저요. 뭐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혼자 남영동 찍고 있더라고요. 임시완 씨, 참 연기도 잘하고,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지금 오늘 또 영화 보러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말이죠. 네. 어떤 분은 아예 방송을 껐네요 하신 분도 계시고 무상님께서 오늘 드디어 보러 가는데 괜히 너무 많이 알고 가면 느낌이 반감될까봐 쩝 하셨어요. 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 영화가 영화이니만큼요. 이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이 다를 거예요. 사람들마다. 네. 묵직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비슷하겠지만은 저도 그렇고 성우님도 그렇고 얘기 나눠보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밥집 아주머니한테 네네. 그러니까 그 김영애 씨가 연기했던 네네. 국밥집 아주머니한테 정말 많이 공감을 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장면에서 말이에요? 나도 어머니였으면 저랬을 거다. 음. 아들이 실종이 됐는데 네. 시체 안치소까지 가서 거기서 송 변호사가 말을 잊지 못해요. 네. 시체 안치소까지 가서 찾아다니고 아들이 실종됐다는 얘기에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송우숙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저 같아도 제가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갑자기 한 달째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그분한테 많이 그분한테 많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네. 여기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네네. 아마 극중 송우석은 세상이 정의롭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으니 그 충격은 더 컸을 듯. 저도 그랬거든요. 라고. 맞아요. 그럴 겁니다. 정말 그 돈 잘 버는 변호사였잖아요.
처음에는 등기 변호사로 시작했다가 그랬다가 너도 나도 등기하니까 이제 세무 변호사로 직종 바꾸고 야, 그래서 이제 막 경기용 요트 사가지고 취미로 요트까지 타고 뭐 네.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제법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살지는 않았으니까. 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자수성가해서 정말 예.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사게 되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어디까지나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 네.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충격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호남 전라도에서는 저렇게 엄청난 표가 민주당에 몰릴까? 엄청난 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몰릴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전에 거기 나왔을 때 호남에서 9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셨죠. 네. 근데 그거를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몰랐으니까. 알고 나니까 그래 나 같아도 저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 네. 지금도 제가 들은 바로는요. 제 가장 친한 저 성우 입사 동기 누나가 광주 출신이에요. 네네. 그 누나한테 들은 바로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광주는 지금도 5월 되면은 제사 없는 집이 드물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친구,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 자기 누나, 자기 형, 네.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 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집권 세력에 군홧발이 짓밟혔어요. 죽었어요. 그럼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다시 뽑고 싶겠습니까? 표를 주고 싶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 같아도 평생 아마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낙선시키고 싶어서 아마 환장할 거예요. 저 같아도. 어떻게 정말 야만의 시대였잖아요. 저는 전 직장 불교 방송에 있을 때 제 네. 방송 팬분께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사태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제 피해를 입고 제 팬이었던 분은 일본으로 떠나 계셨던 그랬다가 이제 얼마 뒤에 우리나라에 와서 네. 서울에서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그 트라우마라는 게 굉장히 큰가 봐요. 크게 작용하나 봐요.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고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이 피해 다니시고 그렇게 좀 뭐랄까 주위를 살피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날 때마다 하던 얘기가 그때 광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였어요. 나는 이런 일을 겪었었고 그때 추억 때문에 그때의 기억 때문에 추억이 아니죠. 그때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프다. 광주에는 내려가 보지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네. 네.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커피나무님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모두 대한민국에는 과분한 분들이셨어요. 동의합니다. 네. 일제,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민중의 핏값으로 선택된 분들이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거 히히덕거리는 지금의 자신과 같은 바보들이 감히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하셨고. 사실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 네. 개누리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정말 감동입니다. 말로는 표현 못할 만큼 생각만으로도 뭉클해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살아계실 때 봉화마을에 가서 꼭 뵙고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통령이었는데 늦었지만 오늘 우리 가족 봉화마을 갑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정말 아쉬운 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계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화가 나는 게 하나 있다면요. 화가 네. 나고 안타깝고 한 게 있다면요. 네네. 이분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은 트위터에 자기 계정 하나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거 팔로우할 수 있었는데 영영 꿈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트위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진우 아빠님께서 영화를 보다 그렇게 갑갑하고 막막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30대 후반인 제가 9살인 하필 이름도 극중의 임시완의 이름과 같은 아들놈의 나이였을 때 일이 30년을 돌아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점점점 하셨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말이죠. 그쵸? 그게
필설로 다 어떻게 형용을 하겠습니까? 예. 영화에서 나온 고문 장면 이런 것도 사실이 저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참 잔인했었죠. 고문하는 장면들이. 네. 세뇌시키는 거였잖아요. 거의 세뇌 그렇죠. 작업이죠. 세뇌 그거. 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말을 잘 듣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조차도 본인들의 이렇게 쉽게 쥐락펴락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고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극심한 폭력에 처하게 되면은 육체적 고통에 처하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은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리고 20살 끼케야 20살 30도 안 된 네네. 젊은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영문도 붙잡혀가서 모르고 잡혀와서 거기서 네. 그런 극심한 고초를 겪어보세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라고 극중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죠. 심지어 라면 국물을 수건 덮어가지고 라면 국물 여기 막 붓고 난리도 아니에요. 엄청난 고문들을 당해요. 정말 상상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녀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게 저는 네. 오히려 담담하게 영화를 봤어요. 사전에 많은 정보를 알고 가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영화를 본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계속 울컥울컥하네요. 전 아무리 재미있게 본 영화라도 2번은 안 보는데 변호인은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저도요. 이건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한 번 더 보러 가야겠다 싶어요. 저도. 이렇게 길게 여운이 남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제가 누구 앞에서 눈물 보이는 이런 성격은 아닌데 진짜 길거리에서 대성통곡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작년 12월 19일, 네네. 20일. 예, 이때. 그건 정말 서럽더라고요.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정말 극장 안에서 진짜 숨죽여 우느라 진짜 진땀 뺐습니다. 네. 예. 송우석이 영화에서 데모하면 천벌받는다고 진우한테 그러잖아요. 진우가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데모하는 사람이 천벌 받으면 데모하게 만든 사람은 무슨 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는 죽은 거지만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넘는다. 네. 이것도 참 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 대사를 진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우석이 얘기하죠. 네, 송변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오는 감동도 엄청났습니다. 네.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네. 아줌마님께서 경북 경산에서 봤습니다. 평일 심야 12시에 봐서 크게 관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분들이 좀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좀 보이더군요. 작은 움직임이 언젠가는 세상을 바꾸는 회오리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모여서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반전 평화 이런 운동 같은 것도요. 사실 음악에서 시작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반말리의 What's Going On 같은 노래.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 영화는 그냥 아이들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적어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네. 물론 영화적 각색이 곁들여져 있긴 하지만은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현대사에 있었다. 너희들은 이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로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이 보시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직접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 자체가 의도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양우석 감독이 예. 이런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한 걸 보니까 맞아요. 관객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불임 사건에 대해서 용공 조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예, 그게 궁금하게 얼마나 되니까요. 무서운 것인지 네. 당시에 국보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횡포가 어떤 것이었는지 네.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걸 못 배우고 그걸 제대로 안 배우고 큰 세대가 지금 일배예요. 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요. 네. 말씀드리지만은 그걸 근현대사 제대로 안 배우고 크잖아요. 네. 일배됩니다. 우리 권성우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송변이 했던 말 가운데 이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국민TV 꿈엽 가족들도 이런 마음을 좀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가 포기 안 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진우야, 네가 안 그랬나? 바위는 아무리 단단해도 죽은 거니까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넘는다고. 난 절대 포기 안 할 기다. 살아서 바위 넘어야지. 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예, 시대가 시대지만 네. 지금 그들의 어떤 억압 방식이 다르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저항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이면 다르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권창욱 성우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왕싸가즈님, 승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줬으면 해요 하셨어요. 네, 그럴게요. 소접사님께서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기는 해도 함께 기억할 누군가가 있어서 외롭지는 않네요 하셨고요. 큐브님 노래가 눈물이 나셨나 봐요. 럽럽 병이 옵화님께서 바위를 타고 넘어갑시다 하셨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협동조합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또 뵙기로 하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